자, 이번 시간에 21세기 자연의학의 불로초, 바로 진시황이 애타게 찾았던 불로초가 바로 뭐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우리의 노화의 과정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탱탱하다가 약간씩 주름이 이제 눈 밑에 하다가 이제는 8차 주름부터 시작해서 주름살이 많이 생기니까 늙지 않고 장수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들 연구하시는데요. 이번 시간에 그 불로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수의 비결을 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속의 모든 기관들이 노화되어 가고 녹슬어가는 것은 정말 자연스러운 생명의 이치입니다. 이것을 막을 수는 없는데 이 노화의 원인,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되면 어느 정도 노화를 지연시킬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자연의학, 내추럴 메디신에서는 어떤 것이 노화를 완화시키고 지연시키고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을 추천하는지, 그 불로초가 뭔지, 이 시대의 21세기의 불로초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시작 전에 그림에 있었는데 바로 요새 지금 하늘마을 여기저기에 이 불로초가 많이 다니죠. 엉겅퀴가 여기저기 있는 거 보셨죠. 자, 엉겅퀴와 더불어 몇 가지의 불로초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불로초가 정말 있습니까? 평소 환우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불로초가 있을까요, 여러분? 있긴 있습니다. 우리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건강한 밥상이 최고의 불로초이긴 하지만 특별하게 각 기능마다 작용하는 불로초가 있긴 있습니다. 자, 물론 사람이 늙지 않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약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 몸이 왜 노화가 촉진되는지, 다시 말하면 활성산소에 의해서 이렇게 점점 늙어가는지를 근원적인 부분을 알게 되면 바로 레디칼 리미션, 켈리 터너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근본적인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완화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은 이 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물 맞는데요. 예,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예,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의 몸도 건강한데, 세포가 건강하려면 세포막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포막이 이렇게 튼튼해서 이 대사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실 때 검사를 하실 때 혈액 검사를 해보면 그냥 혈액이 혈전 현상이 심해서 떡이 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영양소가 위장이나 대장이나 간이나 신장이나 유방이나 전립선이나 폐로 영양소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포막이 이 대사순환이 잘 되도록 영양소가 들어가고 또 노폐물은 독소는 빠져야 되고 영양소는 잘 흡수가 되도록 대사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세포막이 부실하게 되면 세포가 빨리 노화해서 쭈글쭈글하게 되고 사망하게 되고, 이 사망하는 세포가 많으면 많을수록 신체 노화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상고병을 비롯한 암 환자들이 매일매일 항산화제를 찾아서 여기저기 아침마다 뉴스들을 보시죠. 유튜브에 보면 오늘은 어떤 최고의 항암제가 있나, 어떤 항산화제가 있나, 세포가 늙지 않게 도와주는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세요. 자, 항산화제는 매일 생겨나는 이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막을 보호해줘서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고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것처럼 몸이 건강하고 노화가 지연되고 빨리 이런 병증 증세에서 회복이 되시려면 첫째 간이 건강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이 간이 항산화제를 생산을 잘해야 됩니다. 근데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간에서 분비되는, 여러분들이 피부를 하얗게 하는, 간 기능이 나쁘면 여러분은 어떻게 아세요? 안색을 딱 보면 황달기가 있거나 흑달기가 있거나 거무죽죽하고 눈도 황달기가 보이면 간 기능이 떨어지나 보다라고 판단하실 때가 많아요. 피부가 원래 까무잡잡해서 까만 거하고는 좀 다르죠. 간 기능이 떨어져서. 다시 말하면 글루타티온이 간에서 제대로 생산되지 않는 분들은 황달기와 흑달기가 자주 보여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간에 대해서 공부하신 것처럼 글루타티온을 잘 생산하게 하시는 방법들을 배우셨어요. 자, 그런데 이 간이 항산화제 글루타티온을 잘 생산하도록 도와주는 최고의 불로초가 바로 여기 보시는 보라색 이 예쁜 얘를 뭐라 그러죠? 엉겅퀴. 또 다른? 예, 실리마린. 예, 엉겅퀴 또는 밀크시슬.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이 레드클로버, 이게 주성분이 실리마린입니다. 예, 거의. 실리마린은 이 전 세계,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장수하는데 가장 큰 불로초로 일꼽는 것이 첫째가 실리마린입니다. 간이 건강해야 cancer, detox is answer. 암은 뭐가 답이라고요? 해독이 답인데 해독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이 간에서 글루타티온을 잘 생산하게 하는 실리마린이 계속적으로 간에서 신장에서 결석이나 간에서 담석이 잘 형성되지 않도록 이 간을 디톡스해주고 또 간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되게 많은 말기 환자들은 기본이고 일반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저도 실리마린을 매일 먹어요. 예, 그래서 실리마린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자연의학 천연치료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거슨 박사의 이 관장요법을 통해서 날마다 대장에 용종이 생기지 않도록 대장에 이런 노폐물이 계속 축적되지 않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관장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 간의 담석이나 결석, 신장의 결석 이런 것들이 잘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는 실리마린도 여러분들 건강에 상당히 유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소개가 되는 게 바로 노화가 진행되는 또 다른 이유는 나이를 먹을수록 몸에서 복제되는 DNA의 질이 점점 떨어지고 노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DNA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엽산과 비타민 B12를 공급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비타민 C, 예, 그리고 뭐 비타민 B 콤플렉스는 요새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려서 또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또는 라이프스타일 메디신 생활의학으로 환우들을 케어하는 영양의학 이런 쪽에서는 이제 비타민 B12에서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자, 엽산과 비타민 B12가 얼마나 중요한 이 항산화제이고 여러분들이 류마티즘이나 골다공이나 골수에 염증이 있거나 골수에 암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골다공증이 있는 뼈를 튼튼하기 위해서 골밀도를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하게 기여하는 것이 스테로이드나 부신 호르몬 계통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 약물보다 더 특효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B 콤플렉스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뼈밀도가 낮은 사람에게 골수가 약하신 분들에게 주로 뭘 드렸어요? B12를 제공했더니 뼈밀도가 안정돼요. 몇 달 뒤면. 게다가 또 이 비타민 12는 보니까 이 중풍 환자들에게 파킨슨, 뇌졸중, 뇌의 병변이 공황장애 또는 우울증, 조울증,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다시 말하면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에 없는 IP6와 피트산염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비타민 B12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은 거기에다가 가장 중요한 건 암 환자가 반드시 필수로 먹어야 되는 이유가 강력한 항암작용을 하죠. 그래서 일석삼조 효과가 있어요. 3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B군을 드시는 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뼈밀도가 다 떨어지고 뇌혈관이 막히고 가장 중요한 암의 시작이 변비에서부터 오는데 대장 폐색이 되고 대장암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과 같은 이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에 의해서 몸의 영양가는 흡수되고 독소는 빠져나와야 되는데 영양가도 대장이 폐색이 되니까 영양가도 흡수가 안 되고 독소는 계속 차곡차곡 간에 쌓이면 간암, 신장에 쌓이면 신장암, 유방에 쌓이면 유방암. 그래서 암은 어떤 수술이나 약물요법보다 더 중요한 건 근본적인 레디칼 리미션 켈리 터너 박사가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에서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정말로 의학적인 소견이 다 끝난 사람들이 5년을 지나서 완전 관해를 넘어서 완전히 근본적인 치유가 된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더니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첫째는 그 사람들의 식단에서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이 완전히 제한된 식단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저지방 채식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이 비타민 B군이 잘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타민 특별히 엽산과 비타민 B12도 두 번째 뭐라고요? 불로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B12를 영양제로 드셔도 되지만 음식으로 또는 천연 조미료로 여러분들이 제 요리책 첫 페이지에 소개되는 것처럼 뭘로 대신하시면 될까요? 예, 꼭 저걸로 뭡니까? 꼭 치즈 맛이 나죠. 예, 뉴트리셔나 이스트 플레이크가 비타민 B12 덩어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B12를 드시면 불로초라는 굉장히 중요한 불로초라고 불리는데요. 왜 이 엽산과 비타민 B12가 이 불로초로 불리냐면 바로 유전자 게놈의 손상을 줄이는데 아주 특별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높아지면 몸에 염증이 계속적으로 커요. 그래서 제가 채식을 하는데도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는 채식은 소용이 없다. 그래서 존 맥두걸 박사가 가장 강조한 것이 저지방 채식에 꼭 포함돼야 되는 것이 이 매크로바이오틱 하는 분들만 곡류를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RP6를 다 탈락한 이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은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이니까 B12가 다 들어가 있는 100% 현미에다가 콩에다가 햄프씨, 아마씨, 치아씨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B12 덩어리인 뉴트리셔나 이스트 플레이크까지 왜 드시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이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기 위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음식이 약이 되도록 히포크라테스의 처방을 받고 계십니까? 약이 음식이 되도록 드시고 계세요. 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21세기 불로초를 좀 소개하자면 이 노화의 지연을 도와주는 현대판 불로초에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곧 니콜, 비타민 B12입니다. 뼈 밀도도 안정되고 뇌혈관에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트래펑이기도 하고 강력한 항암제인 B12입니다. 여러분 매일 드시죠? 오늘 아침에 드셨어요? 안 드셨잖아요, 봉준 씨. 드셨어요? 다 드셨습니까? 예. 노란 치즈가루 같이 생긴 거, 맛도 치즈만. 그리고 국이나 찌개나 나물에 넣으면 꼭 고기 국물 맛 나는 거. 그게 바로 이 비타민 B12 덩어리인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입니다. 두 번째, 암 환자들이 반드시 먹는 항산화제가 있죠. 이 중요한 불로초입니다. 모두들 알고 계시는 비타민 C. 그 다음에 E군과 B군이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움직이는데 강력한 노화나 산화를 방지하는 게 바로 비타민 E군이죠. 대표적인 게 참깨, 들깨, E군, 씨앗 종류들, 뭐 햄프 아마치아도 E군에 들어가겠죠. 자, 셀레늄 여러분들이 종종 드시고 계시는데 셀레늄은 특별히 어떤 작용을 합니까? 어제 셀레늄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고민하시는 분 계셨어요. 암 환자라면 셀레늄이 아주 적절히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P53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잠자는 이 죽어있는 그 기관들이 싹 일어나서 암세포와 무찔러 싸우는데 가장 힘이 세게 도와주는 것이 셀레늄이죠. 셀레늄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습니까? 셀레늄. 캐슈넛하고 브라질넛. 그래서 여러분들이 넛밀크 할 때 한 번은 캐슈넛 밀크, 한 번은 아몬드 밀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셀레늄 대신 견과류는 로스팅 되지 않은 거, 조미되지 않은 생 견과를 가지고 밤새 4시간에서 12시간 침수시켰다가 아침에 깨끗이 두세 번 씻으면 꾸정물이 줄줄 나오는데 그게 그 꾸정물이 바로 독소인 뭐예요? 이 간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이 효소 억제 물질들은 싹 씻어버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물 1컵 물 2컵 견과류 1컵으로 바이타믹스에 고속 믹서기에 드르륵 깔면 뭐가 돼요? 가장 좋은 우유가 돼요. 셀레늄 덩어리인 캐슈넛 밀크, 넛밀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간에서 글루타티온 생산이 원활하게 되면 여러분의 피부가 하얘져요. 그래서 이 비욘세의 미백 주사로 알려져 있는 게 바로 글루타티온 주사이죠. 그래서 글루타티온이 잘 생산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실리마린이기 때문에 특별히 황달 기운이 있고 흑달 기운이 있는 분들은 실리마린을 계속적으로 드셔서 간 기능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은 특별히 아빠들이 이 약주를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주부님들이 실리마린을 계속 안정적으로 드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 이 아세틸 카르니틴은 조금 들어보지 않으셨을까? 아세틸 시스테인이나 그다음에 알파 리포산은 제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엽산도 중요하고 여기서 오메가3 오일로 얘기하는데 대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중에서 구하기 쉬운 오메가3 오일이 뭡니까?
DHA나 EPA가 함유되어 있는 생성 기름 덩어리인 오메가3를 드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뼈가 석회화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칼슘에 대한 지혜가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지만 특별히 암 환자들이라면 오메가3는 오일로 드시는 것보다 뭘로 드시는 게 좋을까요? 오메가3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1위가 버드윅 박사가 7번이나 노벨상으로 수상된 이유가 뭐 때문이라 그랬죠? 여러분 아침마다 황단백질하고 뭐하고 드세요? 아마씨. 유방암 환자가 필수로 먹어야 되는 거. 전립선 난소암 환자가 필수로 드셔야 되는 거. 갱년기는 말할 것도 없고. 자, 지금까지 이제 소개된 21세기 불로초들인데 이 자연의학에서 우리 앨런 게비 박사님이 계속적으로 소개하는 거는 뭐냐면 멀티바이타민입니다. 비타민이 이 초토화되어 있고 미네랄이 초토화되어 있는 많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만성질환 환자들과 암 환자들은 특별히 이 멀티바이타민을 먹으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세요. 물론 이제 하늘마을에서 여러분들처럼 이제 뭐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하게 적절하게 공급이 된다면 굳이 추가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밖에 계시는 분들이 이게 공급이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 차선책으로 이 멀티바이타민 같은 종합 비타민을 여러분들이 조금 공급받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다. 게다가 여기선 포도씨 추출물을 말하는데 이 과일식을 하실 때 사과, 최고의 과일은 사과는 이 사과산이 담석을 녹여서 글루타티온이 잘 생산되도록 도와주기도 하지만 포도도 이 포도요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암 환자분들이. 옛날부터 이 포도요법을 하시면서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포도 속에 있는 어떤 성분이 이 암 자연치유백과에도 포도요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 포도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암세포는 당을 좋아해요. 근데 여기서 과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과당은 상관없습니다. 설탕당, 자당, 슈크로즈가 문제이지.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과당이라도 너무 과하게 드시면 안 돼요. 그런데 특별히 이 포도 속에 있는 이 포도를 암세포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신나게 먹어버리는데 암세포가 허겁지겁 막 먹는데 정신없이 먹는데 반대로 포도 속에 있는 레스베라트롤이 패크맨처럼 여러분 이 오락실 게임 보셨죠? 패크맨이 막 이렇게 막 잡아먹죠. 패크맨처럼 레스베라트롤이 암세포를 반대로 역작용으로 먹어버립니다. 아주 재밌는 기전이에요. 그래서 레스베라트롤에 대해서 공부해보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를 C까지 드시면 좋아요. 포도 C까지. C에도 그런 성분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 프로게스테론인 이 황체 호르몬 크림은 요거는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이 서양의 불로초로 불리는 애들이 바로 멀티바이타민을 비롯한 실리마린이나 비타민 B12,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암 환자라면, 만성질환 환자라면, 그리고 건강한 사람들이라도 꼭 챙겨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외에 덧붙여서 이 종합 비타민제에다가 비타민 B12, 비타민 C, 비타민 E, 셀레늄, 엽산을 추가하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진시황이 애타게 찾던 불로초를 다 공급받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아세틸시스테인을 추가하면 정말로 너무나 진시황이 자다가도 깰 것 같아요. 이게 나오면. 자, 그런데 또 다른 불로초들을 제가 설명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음식을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 불로초를 먹는다고 무조건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좋아져도요, 이게 당뇨가 어마어마하셔서 이 흔들거려가지고 차도 못 타시는 분이 여기에 오셔서 한 달도 안 돼서 이 당이 정상으로 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전화해가지고 뭐 사고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면서 쇼크가 와가지고 이 스트레스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이 바이탈 사인이 하이 하시려면 멘탈이 안정되셔야 돼요. 그죠? 우리 사모님이 지금 이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는데 몸은 좋아지려고 지금 하는데 이 가족들과의 불화가 있으면 이 멘탈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 우울해, 내 마음 꿀꿀해, 내 마음 심란해 우울해 이러면 아무리 불로초를 드셔봐요 소용이 없어요. 그죠? 자,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실리마린도 드시고 비타민 B12도 드시고 멀티바이타민도 드시는데 내 마음 행복해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평안해. 여러분 항상성이 깨어지면 병이 오는 거 아시죠? 호미오스테시스. 항상 일정한 혈압과 혈당과 이런 체온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항상성인데 신체적인 항상성 못지않게 영적인 항상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항상 평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불로초 중에 불로초라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데는 뭐가 지배적으로 작용하냐면 욕심입니다. 욕심. 그죠? 버리지 못하는 욕심. 불교에서 많이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꼭 만나요. 그래서 여기 불교 신자들이 오시면 가끔 이제 뭐 카톨릭 신자들도 계시고 뭐 신부님, 수녀님도 계시고 여기 스님들도 오시고 다양하지만 다 한 가지로 공통된 게 있는데 뭐냐면 다 내려놓기입니다. 내려놓기. 예. 명예요, 승부요, 예. 내 잘난 욕심들 다 내려놓는 겁니다. 미국에 갔더니요. 제가 놀랐어요. 다른 데는 다 불 꺼놨는데 한국 사람들만 24시간을 일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억척 같구나 그런 걸 제가 참 많이 느꼈는데 과로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불로초가 바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맨발로 양말도 안 신고 다니시면서 뭐 하세요? 워싱하시죠. 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포막이 아주 건강하게 하시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못해서 계속 쓰러지는 분들이 많아요. 어제는 좋았다 오늘은 깨지고 항상성이 깨져요. 바로 방문 단속도 중요한데 입 단속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입구자 3개 밑에 매산자가 암입니다.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입 단속을 잘못해서 내 입으로 산더미처럼 많이 먹어서 생긴 병이 뭐다? 암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한 불로초인데 또 다른 불로초가 있어요. 불로초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효과가 왜 많은 이 암 환자들을 케어하는 데 있어서 말기 이 암 환자들이 5단계 해독을 하면 이 환우분들이 30년, 40년은 이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로 돌아가요. 예. 그게 뭡니까? 예, 5단계 해독. 캔서, 아까 말씀드린 디톡스 is the answer. 암은 뭐가 답이다? 디톡스가 답이다, 디톡스가. 그런데 디톡스는 그냥 생으로 굶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어디가 무너지면 쭈루루룩 고속도로가 서울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그 다음에 쭈루룩 대전까지 밀리듯이 대장이 교통사고가 나버리면 그 다음부터 쭈루루룩 연쇄적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1단계 해독은 어디부터? 대장 청소부터, 대장 폐색되어 있는 것부터 뚫어야 돼요. 그래서 장 누수 증후군, 리키거 신드롬이 뭐냐면 장이 주주주주 새는 증상으로 변비가 와요. 그래서 저지방 채식을 하는 분들은 하루에 2번이나 3번 정도의 건강한 배변 작용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이런 산성 음식이나 콜레스테롤 음식을 드시는 분들은 어때요? 하루에 한 번 변 보는 게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은 영양분으로 흡수가 되고 좋지 않은 젖산, 피부르산 그리고 담석을 만들고 기생충 덩어리 이런 젖산과 피부르산은 배변으로 소변으로 땀으로 노폐물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위장에 가서 이게 축적이 되면 위암, 간에 가서 섞여야 되면 간암, 신장에 가서 섞여야 되면 신장암, 대장에 가서 섞여야 돼서 용종이 점점 커지면 대장암. 그래서 첫째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 대장 폐석을 뚫는 대장 청소이고 두 번째 왜 유튜브에 보니까 암 환자들이 알벤다졸, 펜벤다졸을 먹으니까 통증이 사라졌어요. 뭐 이게 종양 표시자 수치가 막 떨어져요.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으세요? 그래서 많은 암 전문가들은 5단계 해독 가운데 기생충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채소의 기생충만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채소의 기생충이 1이라면 고기 한 점에 있는 기생충은 1000배, 만배예요. 예. 고기 한 점에 기생충이 얼마나 바글바글한지 제가 옛날에 이렇게 보여드린 거 있어요, 데이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드신다면 여러분 몸에는 기생충들이 아주 친근한 친구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생충을 해보니까 무진장 쏟아지시죠.
그래서 날마다 신기해갖고 사진 찍어놓는 분이 많은데 기생충 제거를요 40일에도 클락 박사의 기생충 프로그램을 해도 한 달에도 안 뚫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계속 기생충이 신장할 때도 간 청소할 때도 계속 나오는 분들이 너무 많죠. 지난번에 우리 그 권 여사님 아시죠? 우리 선생님은 아시지? 오래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권 여사님이 기생충까지 끝내고 병원에 갔는데 폐로 전이된 게 싹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트위스트 추구 가시고 떡파티 하신 거 기억나시죠? 기생충 과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 신장의 요산 수치나 단백뇨나 빌리루빈 수치 왜 그럴까요? 이유가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이 그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거 내 소변도 처리 못하시는 여러분들이 동물의 소변까지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산 수치가 높아져요. 소변의 산의 농도가 높아지고 단백뇨로 영양분이 쑥쑥쑥 빠져나고 빌리루빈 수치가 높아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번째 신장 청소, 네 번째 글루타티온 수치를 높이고 해독작용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예요? 간 청소예요. 맨 마지막에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음이라? 피에 있음이라. 그래서 혈액과 혈관 마지막으로 장 청소해서 뭘 없애줘야 돼요? 암 환자는 이거부터 뚫어야 돼요. 하루에 2번, 3번의 정상적인 배변 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1단계예요. 가장 중요한 불로초는 실리마린도 중요하고 비타민 B12도 중요하고 멀티바이타민도 중요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영양소도 대장이 막혀 있는 상태에서는 전혀 흡수가 안 돼요. 여러분 오셔서 저한테 다 하신 말씀들 기억나시죠? 저 글루타티온 매일 먹었는데요? 저 코엔자임 Q10 30년이나 먹었는데요? 서울대 간호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코엔자임 Q10 30년이나 비타민 C하고 먹었는데 흡수가 하나도 안 돼요. 대장 폐색이 너무 심해서. 장 폐색을 뚫고 나니까 그 다음에 싹 없어져요. 수치가.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소도 대장이 막혀있는 상태에서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암 환자가 가장 먼저 치료를 위해서 영양가 거슨 박사가 영양과 관장요법으로 다시 말하면 해독과 영양소로 이 암 환자를 케어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부족해서 지금 미네랄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이 질병이 왔다면 미네랄이 흡수되게 하려면 변비를 없애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불로초 중에 불로초는 장 청소예요. 그리고 혈관 청소입니다. 쉽게 말하면 5단계 해독이에요. 그래서 혈액을 맑게 해줘야 대사순환이 원활하게 돼서 이 뇌혈관이 막혀있는 뇌졸중, 뇌경색, 모야모야, 자폐, 그리고 공황장애, 우울증 이거 다 비타민 B군이 모자라서 생기는 병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싹 다 없애줘서 뇌혈관을 뚫어야 돼요. 그리고 심장혈관을 막는 것도 바로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인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과 같은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이나 생선 속에 많은 메띠오닌을 제한하셔야 심장혈관이 막혀 있어서 지금 스텐트 바이패스 하신 분들 계시죠? 왜 스텐트 하셨어요? 신부님 스텐트 하셨잖아요. 스텐트 왜 하셨습니까? 심장혈관이 고기기름, 생선기름, 우유, 카제인 기름, 계란기름으로 혈관이 기름으로 덕지덕지 막혀 있어서 여러분 처음에 혈액 오실 때 보면 혈전 현상이 너무 심하죠. 저게 내 혈액이었어? 저게 내 혈관이야? 몰라 나 안 보고 싶어 막 이러시잖아요. 다 그러세요. 내 거 아니야. 다 그래 내 거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으신데 알고 봤더니 다 누구 거야? 내 거였어요. 왜 병원에 실려가셨는지 이제 아시겠죠. 얼마 전에 병원에 실려갔다가 오신 그 사장님 계시잖아요. 여자분이신데 병원에 실려갔다가 일주일 만에 탈출해갖고 오셨어요. 탈출해갖고 오셨는데 와가지고 과외식 이틀 3일 시키니까 그냥 뚫어져 버렸어. 담도 막힌 게 그냥 뚫어졌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 막혀서 생긴 병이에요. 혈관병입니다. 그래서 불로초 중에 불로초는 비타민 B12도 비타민 C도 멀티바이타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불로초는 디톡스라는 거예요. 디톡스. 이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디톡스와 함께 뭐가 돼야 돼요? 이런 먹어서 흡수할 수 있는 불로초인 비타민 B12, 비타민 C, 그리고 멀티바이타민, 실리마린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흡수되려면 먼저 깨끗한 상태여야 흡수가 되겠죠. 요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불로초에 대해서 공부해 보셨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강의한 내용들 나오죠. 대장 5단계 해독에 대해서 쫙 설명해 놓은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장암 환자들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처럼
이 결장이 이렇게 꼬여 있는 맛, 상행, 횡행, 하행, 꼬여 있는 애들이 지금 엉겨 있는 애들이 이걸 싹 다 디톡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절제 수술을 하시기 전에 먼저 해독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니까 그냥 수술할 필요가 없어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21세기 불로초 한번 반복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12, 또 엽산, 또 예, 실리마린, 리버스포트, 엉겅키, 밀크시슬 다 같은 얘기고요. 또 예, 셀레늄, 또 그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거는 5단계 해독. 그리고 또 뭐? 혈액과 혈관 청소. 예, 다 5단계 해독에 들어가죠. 그래서 거슨 박사의 이 치료법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영양요법과 해독요법이 같이 병행이 되면 암 환자가 놀라운 회복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1세기 불로초 오늘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생활에 잘 적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